평생 복음으로 농촌을 깨우기 위해 쓰신 일가 김용 장로의 차나무 태어나 18세의 나이로 가나안 농군학교 사역에 뛰어들게 된 김범일 교장. 이는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곳곳에 빈곤 농촌을 변화시키는 추억이 된 그의 특별한 삶을 만나보자.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리더십의 하루 이남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이곳 강원도 원주 신림면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로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50년 전 우리 사회는 가난하고 헐벗었습니다. 이때 우리 사회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새마을 운동의 모태가 된 것이 바로 가나안 농군학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우리 농촌과 우리의 민중을 재교육하여서 새로운 희망을 주고자 시작되었던 가나안 농군학교가 이제 개교 50주년 맞습니다. 지난 50년간 가나안 농군학교와 함께 해온 김범일 교장 선생님을 오늘 모시고 크리스찬 리더십의 하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저는 정말로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25년 전에 제가 네.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올해로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가 개교 5주년을 맞게 되었는데요. 감회가 아주 깊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간의 어떤 감회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글쎄요, 1954년도는 시전 6.25 전쟁 시전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그때 그야말로 황폐화된 그런 사회 속에 황무지의 다시전에서 완전히 피란민과 같은 자세로 남의 세팍을 얻어서 고구마를 주식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50년이 지났군요. 예, 참 빠르다고도 생각이 되지고 예. 어떻게 생각도 아주 너무 지루했다고 생각이 되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간 그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을 보면은 사실은 새마을 운동이 가나안 농군학교가 모델이 돼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아마 굉장히 20대 청년 시절이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사이에 그 쭉 그 시대도 변하고 이제 또 우리가 기도해왔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하면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 초창기부터의 어떤 역사랄까 좀 한번 쭉 회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년의 시작이 농군학교였습니다만은 고찰 일정 시대 때에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민족, 그 다음에 농업국이기 때문에 농촌, 이렇게 아마 큰 뜻이 세 가지가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하다. 그래서 부국이 안심하라. 이게 1931년도에 크게 써붙이시고 사진을 찍으시고 그때 아주 굳은 결의와 다짐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용기 장로님께서 시작을 그렇게 하시고 제 고향인데 경기도 양주 정약용 선생님 고향이 바로 제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죠. 거기서 한 15년 농촌운동, 농민운동 하시다가 자연살운동 하시다가 해방을 맞이하고요. 그 다음 이제 성박산에 가서 또 한 4년 하고 그 다음에 6.25가 나니까 다시 옮겨서 용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4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이런 운동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지 5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한마디로 열심히 일했죠. 새벽에 기도하고 열심히 땀 흘렸죠. 그래서 농군학교 운동은
무릎의 운동이다. 예. 네, 기도의 운동이다. 예. 또 땀의 운동이다. 예.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예.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제2농구학교 되겠고요, 완주에. 예. 지금은 뭐 해외 각국으로도 또 전파하시고 계시는 걸 알고 예,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구학교를 통하면서 많이 발전되고 이렇게 되니까 다시 가자. 그래서 이곳에 32년 전에 제 아버님께서 둘째 아들도 되고 또 이런 데 소질이 있으니까 가봐라. 그래서 제가 아버님의 명령도 있었고 또 제가 자원해서 온 지 32년 됐습니다. 예. 여기도 평당 30원씩 주고 완전히 버린 땅입니다. 예. 73년도에 여기 강원도 이 지역이라고 그러는 것은 뭐 오지하는 것보다는 이방지대였습니다. 예. 여기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번 살아보자.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32년 동안에 많은 역정들이 나갔고 솔방울 따듬어서 사과를 따고 예. 그다음에 잡초더미에서 아주 고급 농산물을 재하고 예.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기도원도 있고 농장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왔다 가시면서 이렇게 여기만 하지 말라 그래서 다시 요 근래 영남다가 예. 농구학교를 다시 세웠고 이제 해외에 방글라데시를 가서 지금 3일을 울었습니다. 예. 너무 비참하고 어느 선교사님 따라갔다가요. 그래서 그곳에 농구학교를 세우면서 예. 물질 운동 이전에 정신 운동이 있어야 되겠다. 예. 새벽에 열심히 일어나는 건 어떤 물질 운동이 아니고 어떤 정보나 기술이 아니고 정신이거든요. 예. 예. 또 일들 안 합니다. 예. 또 숙명론에 빠져서 포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예. 그래서 한전에 성경, 예. 한전에 괭이. 예. 그래서 성경으로 영혼이 살고 괭이로 육체 살아보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10군데 예. 방글라데시 시작을 해서 지금 잘 되고 있고 예. 물론 이제 같은 분들과 힘을 모았습니다만은 필리핀, 예. 그다음에 미얀마 같은 나라는 그 불교국 아닙니까? 예. 사회주의고 근데 거기도 가나안 정신을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또 새마을운동으로 발전된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걸 가나안 정신으로 좀 발전시켜달라 그래서 열심히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결국 이렇게 그동안 한 60만 명이 60만 3만 명 예, 교육을 받게 됐는데 이러한 성장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실천입니다. 보여주는 것,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도 알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을 찾아오게 한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농군학교의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굳건한 말씀이 기반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김범일 교장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는지 우리 다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8시 30분.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 소리가 교내에 울려 퍼진다. 매일 아침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직원 예배. 김범일 교장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직원과 함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한다. 누구보다 근면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온 그의 삶. 그의 이런 성실한 삶은 무엇보다 말씀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한 번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을 앞에 두고 기도로서 지혜를 구한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강의실로 향하는 김범일 교장. 일평생 해온 강의지만 강단에 오르기 전 그는 늘 몸과 마음을 다시금 추스른다. 그의 강의 주제는 효. 아는 강의가 아니라 깨닫는 강의. 가나안 교육은 아는 지식을 아는 소리야. 한디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받아 적는 학생들. 이곳을 찾는 학생들은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연령대도 하늘도 다양하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이곳에서 나갈 땐 근로, 봉사, 사랑의 정신으로 똘똘 뭉친 한 모습이 된다. 세상에 그 어떤 놀라운 지식도 화려한 언변술도 없지만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 배워오고 실천해온 진리를 가르치는 김범일 교장. 그의 강의에는 진솔한 삶의 깊이와 열정이 느껴진다. 선서! 본 농문학교 의식교육과정 제145 마지막 강의가 끝나자 곧바로 수료식이 진행되는데 우리는 배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배워서 하나는 축복과 약속의 땅을 과정을 무사히 마친 학생들에게는 자랑스런 가나안 농군학교의 배지가 달리고 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라 만남과 헤어짐에 익숙할 때도 됐지만 이 시간만 되면 김범일 교장의 마음은 서운함과 기대감으로 복잡해진다. 한 명 한 명 손을 잡아주며 김범일 교장은 그들의 새로운 삶을 기도한다. 가장 뼈저리 와닿는 것은 정신개척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정신개척이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는데 실생활에서 실천이 안 되는데요. 그 정신개척 그 말 그대로를 실생활에서 생활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근육들도 사용하게 되었고 그동안 저 생각지 않던 애국 애족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되어 보람된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오후 잠깐 짬을 내 김범일 교장은 학교를 둘러보러 나섰다. 그가 도착한 곳은 배추밭 비닐하우스. 편한 작업복 차림의 김범일 교장은 익숙한 걸음으로 여기저기를 둘러보는데 여기가 아주 황무지였었는데 우리가 30년 동안 일구니까 이제는 아주 옥토가 됐고 또 무공의 농장이기 때문에 이 배추 하나하나가 벌레 구멍이 그렇지만 정말 무공해. 그의 삶과 열정, 소망과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곳. 학교의 어느 곳 하나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지난 세월 동안 늘 그의 곁을 지켜준 가족이자 친구 같은 곳. 이곳에 마련된 그의 자리에서 평생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김범일 교장의 얼굴이 더없이 행복하다. 정말 그 다양한 분들이 입소하시습니다. 그게 어떤 연령대, 어떤 분들이 입소를 하시는지요? 그 초창기 이제 우리가 농민들이 한 70%, 80% 농촌 지도자가 많이 왔었는데요. 이제 시장 그렇게 됐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농업국이 아니고 공업, 상업 수출국이 되자는데 그래서 다양하게 한 17개 직종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현역 군인들, 장군들까지 오고 대학교 선생님들도 오시고 농부도 하고 학생들도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노동자들 많이 오고 또 농협이나 이런 거
단체에서도 많이 오고, 이제 외국에서도 좀 오고, 네, 아주 다양하게 이제 하나의 보편적인 진리를 생활하자. 이러한 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거냐, 행복한 삶을 가질 거냐, 이런 문제를 열심히 강요하고 또 시험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더군요. 특히 저희가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이곳에서 강의가 되고 체험이 될 텐데요. 특히 그 개척 정신과 효를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개척은 황무지를 옥토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리는 이제 불행을 행복으로, 빈곤을 풍요로 만드는 정신인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념하지 말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며 전진하자. 이런 걸 제가 개척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농구라고는 지금까지 황무지에만 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울명도 개척을 하자. 방글라데시나 인도에 가봤더니 숙명론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못 산다. 잘 살 수 있는데 옆에 우물이 있는데 목마르겠다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살 수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전진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그 반응들이 아주 대단할 것 같습니다. 잠자는 자 깨어 일어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자발적이고 동참하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시니 우리도 일하자. 이런 표를 가지고 우리 개척하자 받으랍니다. 참 정말 전 세계에서 그 치리에 빠져 있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통해서 희망을 주신 아주 큰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또 직접 강의도 아직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의를 제가 중심 강의를 많이 하죠. 효 강의도 그렇습니다. 10계명에도 보면 인간이 지켜야 첫째 계명이 효거든요. 그 다음이 살인입니다. 살인보다도 앞에는 게 효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기본, 인간의 만남의 존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남의 기본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받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올라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겠다. 그래서 효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동양문화권에서의 표현이 효다. 그러니까 이런 포장지를 활용하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또 실제로 나를 위해서 평생 사랑하다 돌아가실 부모님들, 내가 한 사람은 누가 사랑할 거냐. 더군다나 제 아버님의 경우는 일생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학사랑을 외치시면서 평생 고생하다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아버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효가 되겠다. 그래서 저도 아버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요새 이제 32년이 됐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 같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께서 하시던 그러한 어떤 일을 계속 이어받아서 하는 것이 요사이에는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더군다나 이렇게 참 어떤 형극의 길을 가는 이 길을 효의 정신에 근거해서 하신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변 분들이 말씀하시는 김범일 교장 선생님을 우리가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일 교장님은 가장 고 김용 장로님의 유지를 받들어 계승 발전하면서 특별히 보편적인 진리를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씀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신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있는 김범일 장로님은 성실하고 진취성 있는 크리스천이요 신앙 지도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가난 동문 학교를 세계 속에 심기 위해서 좀 여러 나라에
가나안 농문학교를 만들고 세계적인 가나안 운동으로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 것을 볼 때에 그분의 진취성과 그분의 적극적인 그러한 국민 신학 활동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시고 따뜻한 사랑이 이렇게 묻어나 계시고 또 대한 열정도 너무나도 뛰어나셔서 뭐 일반 젊은이들 못지않은 그런 뜨거운 열정과 또 체력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시는 걸 보는데 연세가 이제 70이 되시니까 체력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걱정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서 그들을 충분히 능히 이루어 가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시다 보니까 주변의 분들이 상당히 그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또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건강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프면 하나님 손해 보십니다. 예. 그래서 하면서 예. 정말로 일하다가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한 또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한 건강을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또 자신감과 또 뒤에 따라올 수 있는 책임감을 좀 느끼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니까 다른 분들 보기에 아주 열심히 넘어오다 보니까 건강도 염려가 된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가나안 농문학교가 시작될 때 기도했던 것들이 요 사회에 와서는 많이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풍요로워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더 나약해진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그 가나안 정신은 어떻게 변해가야 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총장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멸치당하고 못 살던 어디 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연단과 훈련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울부짖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어려워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이제 풍요하게 됐는데 이 풍요한 삶을, 이 에너지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써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요즘은 목적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시고 하신 그 일이고 그 일을 위한 수단이 우리의 모든 건강이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거라고 보는데 요즘 어떻게 된 게 수단이 목적이 되고 목적이 수단이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질 만큼 잘못돼서 그래서 가치관이라고 할까 평가의 기준이 전부 돈에 있습니다. 아파트가 얼마나 크냐, 공급이 얼마냐, 또 얼마나 큰 차를 타느냐, 전부 물질 중심한 이러한 사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특히 젊은이들까지 이렇게 죄지니까 물이 없으면 배가 못 가지만 물이 배수로 들어가면 가난한다고 봤습니다. 물질이 없으나 물질이 인도지면 끝난다고 봤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참 염려가 되고 이거에 대한 책임은 기성세대이고 더 정확한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닮았죠, 자녀들이요. 특히 그 중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 안에서 효하라부터 가정교육을 올바로 시켜서 학교교육이 되지고 그러면 좀 더 달라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아직도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들이 기하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나안 농문학교의 정신이 전 세계로 향해서 나가야 될 텐데요. 앞으로 그 가지고 계신 비전은 어떠하신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건강도 주시고 하시면은 50년의 소중한 경험이 확실히 성경만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괭이를 들고요. 개척의 신을 신고 가슴은 농민을 바라보고 머리는 세계를 바라보고 머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이런 확고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나가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필리핀을 가봐도 2모작, 3모작을 하거든요. 또 농업국가고 세계에서 제일 큰 쌀 연구소가 있고 그런데 쌀을 수입을 합니다. 인도에 가봐도 큰 넓은 땅들이 있는데 황무지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방글라데시 가보니까 일하면 일만 하고 걸음을 주면 수확이 많아지니까 일감만 싫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하나님 책임도 아니고 이 땅 책임도 아니고 문제는 사람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것을 먹지 말라. 예. 보는 재 좋거든 쓰는 재 없도록 하자. 예. 억지로 못 살지 말고 억지로 잘 살아보자. 예. 이런 표를 가지고 주님을 든든히 붙들고요. 예. 열심히 일하면 저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는 성경에서 달란트의 비유에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도 그 5달란트를 네. 주었던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만들었을 때 기뻐 받으시고 3달란트 또 돌려줬을 때 더 기뻐 받으셨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키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꾸짖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크리스천 리더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아주 무한한 것 같습니다. 고 김용기 장로님과 또 김범일 장로님을 통해서 정말 그 노력하는 크리스찬들, 그래서 기아선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복음의 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가나안 정신을 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기아선상에 있는 우리들의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원의 선길을 펼쳐가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크리스찬 리더십의 하루,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범일 교장 선생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부시네도 교장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학교 뒷산을 오르는 김범일 교장. 이곳에는 그의 선친이었던 고 일가 선생이 살아생전 매일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기도실이 있다. 땀과 눈물 얼룩진 이 조그만 기도실이 지금의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게 해준 원동력이 마찬가지. 이제 김범일 장로가 이곳에서 기도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살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잊지 말아 주시고 당신의 얼굴 이 땅에서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